안녕하십니까. 일간 경북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5월 두 번째 주 시간입니다. 5월 9일 월요일 저희 일면의 주요 기사는 김정기 국회의원 경북도당위원장 물러나야 책임론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제 내용은 이제 이번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경북도 내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도내 주요 도시 중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전략공천, 컷오프 집단 반발,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 여러 가지 반발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경북도당의 이번 공천 결과에 대해 이런 문제, 누더기 공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봐서 우측에 보면은 이번 포항시장 경선에서 이강덕 시장이 52.29%죠.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앞서서 김정재 의원 쪽에서는 두 번이나 경북도당과 포항시청에서 이강덕 시장이 컷오프, 그러니까 교체지수 미달돼서 컷오프 된 거는 문제가 없다,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것이 중앙당에서 잘못된 거다, 다시 해라 이래서 결국 살아나서 나머지 세 후보와 이강덕 시장이 경선을 벌였더니 결과가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인 승리로, 격차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앞에서 말했던 교체지수도 넘어오는 그런 지지였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에는 국민의힘 경북 기초자치단체장만 교체지수 적용하나,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경북도당이 이제 교체지수를 적용해서 그것이 미달되면 컷오프, 공천 배제하고, 그리고 일단 그 교체지수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당에서, 공당인 국민의힘이 자치단체장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을 추천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항목, 여러 가지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특정한 교체지수 항목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탈락이다, 합격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과정의 하나로서 이분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될까 하고 이렇게 한 항목으로 보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항목 하나 가지고 이것에 미달된다 해서 컷오프, 합격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 아까 이제 포항시장, 이강덕 시장의 그 컷오프 결과에 대해서도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교체지수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렇다면은 단체장만 조사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를 평가했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느냐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의 도내 평균 이하 지역, 이거는 그러면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 우리 도내 이번 평균이 한 72%가 넘습니다. 72.76. 그러면 이 미달된 것보다 적은 곳, 그래서 포항 지역 남북이 모두 다 적습니다. 그보다 평균 이하입니다. 경주, 안동, 구미, 영주 7곳 같은 경우 다 평균 이하입니다. 그 중에서 물론 이제 안동과 구미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조금 낮을 수 있다고, 또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치고, 영주하고 7곳 같은 경우는 또 한 두세 개 다른 지역 중을 포함 중에 하나의 국회의원 한 명이 국회의원 관할하다 보니까 또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포항하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내 평균입니다. 더더욱 포항 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북도당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북 도내 지역의 어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더 나서야 할 뿐인데 평균 이하입니다. 그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 공천이 잘못되다 보니까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항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그러니까 결과 뭐 공천에서 탈락된 거죠. 뭐 적정한 이유도 없고 무조건 안 된다. 이번엔 무조건 양보해라. 뭐 공천 못 주겠다.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 공천 잘못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겠다,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런 얘기죠. 현재 포항 북구 같은 경우에도 강필순 의원님, 권오웅 전 의원님, 김성조 의원님, 뭐 김진율 의원님, 뭐 정성곤, 차동찬 의원님 이렇게 되겠고, 남구 같은 경우에도 김철수 의원님, 박정호 의원님, 서재훈 의원님, 뭐 이보석 후보, 정우영 후보, 조영훈 의원님. 여기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는 없지만 김홍열 후보 역시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할 계획입니다. 목요일은 12일 목요일에는 국민의힘 포항북 같은 경우에 3인 선거구에 2명만 공천을 해서 이는 사실상 해당입니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포항 북구 같은 경우는 다지구, 영웅 우창, 그 다음에 라선거구, 중앙 양합 죽도, 그 다음에 마선거구, 두호 장량 환여, 마선거구. 이 세 곳 같은 경우는 3명의 시의원을 뽑기 때문에 3명까지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 모두 다 2명만 공천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텃밭입니다. 거의 70%가 넘는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곳인데 당연히 3명 내야죠. 그래서 3명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명만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2명을 이제 확실히 당선시키겠다는 거죠. 3명 냈을 경우에 표가 분산되면서 2명 정도만 되고 1명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이 기존의 어떤 두 분보다는 이번에 새롭게 공천하는 그분을 꼭 당선시키겠다는 거죠. 문제는 신인을 꼭 공천하고 당선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신인이라는 분이 이번에 새로운 나오게 나왔다는 분일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돌아보면 뭐 이 지역에 살지도 않던 다른 분이 갑자기 한두 달 전에, 두세 달 전에 갑자기 이사 왔던 분, 또는 뭐 알지도 못한 분인데 뭐 시의원이라고 난 이미 공천 받았다고 이렇게 다니셨다는 거죠. 공천 심의도 하기도 전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평가도 저분이 과연 주민의 대표가 맞느냐, 돼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평판까지 나오시는 분인데도 공천을 주고 이번에 꼭 당선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당선시키겠다고 3명 추천할 수 있는 부분에 3명 추천하고 2명만 추천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공당으로서, 국민의힘 공당으로서 이게 적절한 행위냐. 더구나 이거는 사실상 이제 해당 행위이고 당협위원장으로서는 직무유기가 아니냐. 당적으로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3명이 나와서 1명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분에 의해서 득표수가 좀 늘어나서 그분이 당선은 안 되더라도 결국 나중에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득표수가 많아야지 비례대표 수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도 아예 그걸 안 해버리면 얻을 수 있는 표 자체도 아예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명백한 해당 행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13일 금요일은 경북 골든사이언스 파크 포항이 최적지다 이런 기사입니다. 경상북도 최근 도청 그 신도시 인근에다가 은퇴과학자 지식타운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는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20여 년 전부터 이미 박태준 전 회장, 포스코 회장님하고 정장식 전 포항시장께서 이미 포항공대 은퇴 교수분들을 중심으로 한 교수촌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포항 흥해 북구 촉쪽에 이미 부지도 마련했고 심지어는 시에서 그 20여 년 전에 그 일대에
그 초곡단지와 포항공대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대로 35m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해봤던 것이죠. 더구나 이제 포항에는 포항공대를 포함해서 리스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죠. 또 포항테크노파크라든지 또는 양성자 가속기라든지 어떤 과학 인프라가 충분한 게 많고, 또 최근에는 바이오 산업이 포항공대라든가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도 기업들과 또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은퇴 과학자 지식탐 이런 곳은 포항이 다 적지가 아니냐, 오히려 포항이다. 또 기존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그런 인프라들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도나시에서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충분히 잘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